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시험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 좀 해줄게요. 선생님이 듣다시피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요 잇몸이 부어서 턱선이 좀 망가졌어요. 완벽한 이 갸름한 선이 약간 여기 좀 부은 거 보이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좀 적게 하고 좀 빠르게 할 거예요. 짧게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흐름 위주로 단어도 다 안 쓸 테니까 여러분 했던 거 복습 겸 보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대 순으로 간략히 정리해 줄게요. 먼저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게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때는 뗀석기를 쓴 걸로 유명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석기, 주먹도끼가 있었고, 그리고 승배찌르개 기억나나요? 승배찌르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루를 껴서 작고 빠른 동물 잡기 위한 승배찌르개. 주먹도끼는 탁 쳐서 나온 주먹에 잡히는 도끼를 주먹도끼라고 하죠. 그래서 요 뗀석기 정도 기억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 때는 이동 생활을 했었죠. 이 말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열매를 따먹는 채집도 하고 사냥도 하고 물고기 잡는 어로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때는 평등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집도 대충 막 지은 막집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연천, 경기도 연천에 전곡리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얘가 대표적인데 선생님의 제자가 여기서 군복무하는데 사학과 나온 친구거든. 이 친구가 군대 생활하다가 우연찮게 돌 잡았는데 주먹도끼가 나오더래.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주먹도끼 하면 대표적인 곳 연천 전곡리. 자, 구석기가 지나서 신석기가 왔습니다. 신석기는 간석기죠. 탁 띄어낸 뗀석기에서 정교하게 갑니다. 그래서 돌자가 들어가는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프린트를 보면은 돌낫, 돌갈판, 돌보습 이런 거, 돌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수많은 유물들이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 농경. 그리고 목축도 합니다. 농경은 밭에다가 씨앗 뿌려가지고 곡식 나오는 거고, 목축은 곡식만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 막 돼지 같은 거. 요 돼지 같은 새끼들을 키웁니다.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농경과 목축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돼요. 일단 농사를 지으려면 이동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죠. 이렇게. 신석기 때 움집은 바닥이 동그랗고 가운데 화덕자리가 있어요. 움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토기를 제작합니다. 곡식 나오면 저장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막 중요 부위가 잘 보이지 않았어, 이동할 땐. 근데 정착하니까 잘 보이거든.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만들어야죠. 옷 만들면 뭐가 필요해요? 실을 뽑아내는 이런 거. 그래서 뭐 가락바퀴, 또 뼈바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뼈바늘, 뾰족한 거. 그래서 옷 만들 때. 그리고 농사 짓다 보면은 하늘이나 태양, 뭐 물, 바람 이런 게 중요해지잖아. 그래서 그런 곳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샤머니즘, 무당을 믿는 거, 그리고 뭐 조상도 숭배하고, 애니미즘, 어떤 자연물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거, 태양신, 땅신, 그리고 토테미즘, 특정 동식물에 자기 부족을 연관시키는 거, 단군신화에 뭐 곰부족, 호랑이부족 있죠? 토테미즘이에요. 그래서 요와 같은 원시적인 종교가 등장하죠. 종교가 이때 원시적인 종교라고 하지만 요새 넷플릭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넷플릭스 보니까 정명석인가? JMS?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막 추종하는 거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이때 원시적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고등 종교, 다양한 종교. 참기로 선생님은 군대 있을 때 여러 종교를 다 섭렵했었죠. 핫브레이크 준다 해가지고 불교도 갔었다가, 여기는 음료수도 준대. 그래가지고 기독교도 갔었다가, 여기는 뭐 캔커피까지 준다 그러네. 바로 그래서 또 천주교로 또 갈아타고. 그 선생님이 또 군대 갔다 왔더니 또 어떤 이쁜 아가씨가 날 부르더라고. 난 내가 잘생긴 줄 알고 갔더니 성경 공부하자 해가지고 갔었는데, 또 A라고 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라고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또 B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라고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한 종교들은 다 접해본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참고로 선생님은 천주교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처갓집이 다 천주교 집안이라서 천주교 다니면서 10년 넘게 하나님 믿고 있죠. 참고로 선생님 천주교는 세례명이 있죠. 선생님 세례명이 되게 낯선 거예요. 요 세례명인데 요 세례명 맞춘 사람 선생님이 문상 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역, 이응, 치열, 리을, 이응. 선생님 세례명인데, 선생님 지금 시간 12시 10분인데 이따 3시간 50분 뒤에 또 가서 요 세례명으로
열심히 성당에서 기도도 해야 돼요. 한번 퀴즈, 첫 번째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원시종교가 이때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물들 역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움집, 바닥이 둥그렇고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 뼈바늘, 원시종교 이런 것을 신석기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선생님 히트 언어 알고 있죠? 자, 농경과 목축이 엄청난 변화들을 가져왔죠. 이와 같은 것. 이런 것들 뭐라 그러죠? 그렇죠. 신석기 레볼루션. 뭐라고요? 신석기 레볼루션.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신석기 레볼루션. 선생님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뻘쭘한데 여러분도 외쳐주세요. 신석기 레볼루션. 레볼루션이 혁명이란 뜻이에요. 얼굴 빨개지는데 농경과 목축 이것이 우리 인류에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것을 신석기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기 바라고 바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청동. 이때는 돌을 썼었잖아. 이때는 청동이 쓰입니다. 뭐 굴이랑 주석이랑 뭐 아양 같은 걸 섞은 건데 신식 무기가 등장한 거야. 이때 대표적인 청동이 이렇게 중국 악기 모양을 했다고 하는 비파형 동검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거울인데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무늬가 거칠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때는 여기 농사는 졌지만 여기는 아직 쌀 농사를 짓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조피수수 같은 밭농사였었는데 감기 걸렸어요. 여기는 벼농사 중심입니다. 벼농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벼가 쌀이잖아, 쌀. 근데 이것이 쌀 한 톨이 엄청나게 뻥튀기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쌀과 재산이죠. 이 재산과 청동유라고는 최신 무기를 장착한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그 권력자를 군장이라고 하죠. 이 말은 계급이 등장했다라는 거야. 계급, 힘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최신형 무기랑 쌀이라고 하는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 그래서 이 군장은 한 손에는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거친 무늬 거울을 들고 있고 또 배불리 먹어서 배도 볼록 나오고 여기 쌀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런 권력자가 등장하는데 계급이 처음 등장하는 게 청동기 시대고 청동이라는 무기랑 잉여 생산물, 벼라고 하는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거죠. 죽어서도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인돌도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인돌은 군장이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죠. 두 가지가 있는 거 알죠? 탁자식 고인돌과 바둑판식 고인돌인데 이것이 주로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방식 고인돌, 남방식 고인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근데 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있죠. 다 알다시피 고조선. 알다시피 이 고자를 빼기도 하죠. 원래 이름은 조선이에요.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옛날 고자 써서 고조선이라고 하지만 기록엔 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이 최초로 기록된 책이 뭐냐면 삼국유사죠. 이란 스님 쓴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로 단군신화가 실려 있는 책이고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말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를 가진 청동기 시대의 군장이 세운 나라 고조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데 선생님 수업 때는 설명 안 했었어요. 왕이라는 존재도 있었고 나중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넘어와서 이 고조선을 또 접수하기도 합니다. 이 위만은 중국에서 철기를 가져온 걸로 유명합니다. 철기.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와서 고조선을 접수한 사람 위만. 원래는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했잖아요, 고조선이. 근데 철기를 가진 더 우월한 무기를 가져왔던 위만이 고조선을 접수하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중개무역. 가운데서 이제 돈을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건데 여기 중국과 한반도 남쪽과 원래 고조선은 여기에 위치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 띄어다가 여기다 물건을 팔고 띄어다가 물건을 팔고 이 중간에서 이득을 취했던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참고로 선생님 아버지가 직업군인 해군이었어요. 해군이었는데 최초로 미국을 간 우리나라 해군이었는데 배를 타고 미국을 이렇게 갔다가 오잖아요. 그 미국에서 물건을 띄어다가 배에다 가득 싣고서 이렇게 우리나라 팔면은 엄청난 속된 말로 개이득이었었다고 하죠. 근데 선생님 아버지가 좀 계급이 낮았을 때는 고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떼돈 벌어하는 거 집을 샀을 정도래. 그럴 정도 돈 버는 걸 아버지가 본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짬이 안 돼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짬이 차고 두 번째 미국 갔었을 때 우리 아버지도 배에다가 미국 물건을 가득히 싣고서 막 아이패드나 이런 거, 애플폰 이런 것들, 물론 그 당시에 없었죠. 선생님 얘기가 그 당시 70년대 이야기인데 그 당시 미국 갔더니 거기는 뭐 엘리베이터, 자판기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아주 시골이었었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에 물건들 싣고 짬이 좀 찼었을 때 팔려고 우리나라 들어오려 했더니 앞서 선배들이 그렇게 중간 이득을 취한 거 불법이거든. 이게 누군가 꼬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 부산으로 들어오면은 이거 다 걸리면은 징계 먹고 잘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 막 돈 털어가지고 이거 막 중개 이득 취하려고 막 사왔었는데 누가 꼰질러서 다 걸리면 토해낸다 해가지고 다 어떻게 했을까? 태평양 바다에다 다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되게 억울해하고 울었었다라는. 만약에 이게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샀었다라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었겠죠. 지금 어디 뭐 서울 이재용하고 커피 한잔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개무역인데 고조선이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나 봐. 그래서 여기 중국에 있던 한나라인데 한나라가 이런 게 꼴 보기 싫어서 고조선을 쳐들어오죠. 우리 2학년 때 한무제 기억나나요? 한무제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자기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고조선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돈 번 나라 고조선.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선생님 수업 때 설명 안 했어도 알면 좋을 것 같고, 고조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팔조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팔조법이 지금 세 가지만 전해져 온다고 그랬었죠. 우리 프린트 보면 세 가지 나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버린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도둑질하는 노비로 삼는다. 자, 사람 죽인 자는 죽인데 생명 존중할 수 있죠. 상처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데 곡식이 있었다는 거,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고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도둑질하는 자는 노비로 삼는데 신분제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단군신화, 이거 해석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저기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온다 그랬잖아. 근데 무슨 뜻을 품고 내려오는데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고 싶대요. 이것이 홍익인간 이념이죠. 여러분 이거 낯설지 몰라도 원래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교육법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교육법의 가장 상위에 뭐라 써있냐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 만드는 것이다. 널리 인간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였어요. 대한민국에. 요새는 강조되지 않지만 선생님 때는 이거 많이 강조했었죠. 근데 가끔 보면 요새가 이제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가면서 이런 게 좀 변질된 것 같아. 어제 기사 보면서 선생님 어이가 없었던 게 어떤 여성분이었나 봐. 30대래. 30대인데 우울증 알았었는가 자살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200km 엄청 빠른 거거든요. 우리 서해안고속도로가 상한선이 110km인데 200km면 2배로 밟는 건데 이 앞에 버스가 가고 있었나 봐. 그냥 자살하려면 혼자 조용히 죽던가. 근데 200km로 앞에 가던 버스 들이박아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 다치고. 난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보면서 이거 떠올랐어.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은 받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죽으려면 곱게 죽든지 왜 앞에 가던 버스,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 사람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들이박아가지고 본인 또 죽지도 않았어요. 다치고 어이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최소한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지 못할 망정 너한테는 피해는 주지 말자.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놈이 너한테 피해 주는 놈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이 있었고, 그리고 비, 바람, 구름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농경 사회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사람 되길 원했다. 곰, 호랑이가 나오지만 실제적인 곰, 호랑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자기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곰 부족, 호랑이 부족. 그래서 토테미즘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단군은 이게 제사장, 이것은 정치적인 지배자. 그래서 재정이 일치된 사회였었다라는 거 강조했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로 묶여 있잖아. 제사를 지내는 정치적 권력자, 제사를 지내는 권력자랑 정치적인 지배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종교를 담당한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별개로 돼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재정 분리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재정 일치 사회였었다라는 거, 요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철기, 청동기, 신식 무기가 있으면 좀 유리한 것 같아. 선생님 소시적에 선생님 즐겨했던 놀이가 비비탄 총놀이였었거든요. 그때 뭐 스미스, 콜트, 권총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땡겨 쓰는 레밍턴도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 제일 좋아했던 에머신도 있었고, 나중에 유탄 발사기도 있었고, 선생님 뭐 무기, 최신형 무기는 순차적으로 가져다녔어요. 권력을 쥐기 위해서. 중학교 때까지 했네. 중1 때까지. 선생님 중학생들 가끔씩 혼내키기도 하는데 선생님 돌이켜보면 되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거 M16 가지고 이거 제일 좋아했었는데 선생님 아파트는 7층에 살았었거든요. 7층에서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구역이야. 요 아래에 이렇게 어떤 아줌마가 유모차에다가 애기를 눕혀서 가더라고. 근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딱 보더니 저게 전차가 지나간다는 생각하에 나도 모르게 그냥 총을 딱 장착을 하고 빵 땡긴 거야. 그래서 깐난하게 좀 됐는데 애가 얼굴 딱 맞은 거 하필이면은. 그래서 애기가 약간 누워 자다 말고 앙네 한 거지. 그 엄마가 왜 그래 하고 봤더니 얼굴에 그냥 여기 멍이 들어가지고 시뻘게 된 거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나도 겁먹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근데 이걸 맞은편 아파트에서 어떤 아저씨가 보고서 아줌마 얘기해 준 거야. 아줌마 올라와가지고 똑똑똑 하더라고. 구멍 보니까 그 아줌마야. 오씨 큰일 났다 해가지고 문 열고 총 쏘지 않았냐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나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렇게 좀 선생님 뻥치고 모면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짓이었어요. 애기 눈이라도 맞았어 봐봐. 그래서 선생님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최신형 무기에 대한 어떤 좀 강박관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아찔합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도 되게 철이 없었던 거지. 중2까지 안 가서 다행이야. 중2였으면 여기 수류탄 넣어줬을지도 몰라요. 중2병이 도져가지고. 자, 우스우가 한 얘기고. 그래서 최신형 무기가 이때 청동과 철기가 있었다라는 거. 자, 청동기를 거쳐서 철기 시대. 철기 시대가 옵니다. 선생님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핸드폰 용량 때문에 많은 걸 못할 것 같고. 철기 시대 때는 철기가 많이 쓰는 시대인데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합쳐서 사만.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요 지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철기 시대를 대표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부여 1번, 2번 고구려, 3번 옥저, 4번 동해, 5번 사만.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또 내기 좋잖아. 1, 2, 3, 4, 5번. 부여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되게 평탄한 지역에 있고 특이한 점은 왕이 있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이것을 우리 사출도라고 배웠습니다. 사출도. 지금 윷놀이가 여기서 기원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왕은 되게 힘이 약합니다. 얘네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5부족 연맹체였고 사출도가 있었고 평탄한 지역에 있었던 나라 부여입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었죠. 그래서 부여의 특징은 이 정도는 알면 좋고 그리고 뭐 순장도 있었고 일책 12법 그리고 형사취수제 이런 게 있었었죠. 자, 우두머리가 죽으면 같이 묻는 거, 하나 훔치면 12배 배상하는 거, 형이 죽으면 형수님을 취하는 거. 야한 생각하지 마세요. 형이 죽으면 형수님 취하는 게 성적인 거 아니라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개념이에요. 어떤 방 갔더니 이거 거꾸로 해석하더라고. 형이 죽으면 형수님을 데리고 보호해주는 건데 형수님이 죽으면 형을 데리고 산대. 형을 되게 사랑하는 동생인 것 같아요. 자, 고구려. 부여에 있던 왕자가 내려와서 만든 게 고구려죠. 그래서 부여나 고구려나 형제국가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얘는 산악시대라서 되게 사납고 거칠어요. 그리고 똑같이 5부족 연맹체고 여기는 사출도라는 표현 나오지만 여기는 제가회의라고 해가지고 부족단들의 회의가 끝내줍니다. 제천행사가 얘는 영구라면 얘는 동맹입니다. 동맹. 그리고 일책 12법이나 형사치수제가 똑같아요. 형제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특이한 점이 서옥제가 있었다라는 거. 남자가 여자 집에 뒤에 가서 그 뒤에다 집을 짓고 살죠. 이 집의 이름이 서옥이고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 집 뒤에 가서 사는 거 서옥제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옥저는 동해안에 있어요.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해산물이 많고 토지가 비옥하대.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었죠. 이것은 서옥제랑 반대 개념이죠. 이것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건 남자가 가는 거라면 이건 여자가 가는 거. 민며느리제. 그리고 골장제라고 했죠. 가족 공동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뼈골. 가족이 죽으면 뼈만 추려가지고 꽉에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가족의 뼈를 이렇게 모아두는. 그래서 이런 나라는 옥저. 동해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죠. 책화. 다른 부족을 침범하면 소말 이런 걸로 배상하는 책화가 있었고, 제천 행사가 여기 영고 동맹이 있었다라면 여기 무천, 무천도사라고 얘기해 줬었죠. 무천. 암기법 채널에 있으니까 찾아보고. 그리고 얘네는 좀 특이한 게 있었어. 과하마라고 하는 말이 유명했었고, 단궁, 짧은 화살이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 물개 껍데기가 유명한 이런 특산물이 있었다라는 거. 사마는 벼철 꼭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벼농사가 잘 되고 철이 많이 난 나라, 그리고 영역 표시한 거, 새를 이렇게 달아놨었다 그랬죠. 이 영역. 여기에는 죄를 지어도 잡으러 갈 수 없었다 그랬죠. 여기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정치적인 지배자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지배자가 요 바깥 지역을 다스린다라면 요 새를 달아놓은 요곳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이라서 침범할 수가 없었죠. 이것을 제정이 어떻다? 분리되었다. 별도잖아. 그래서 아까 여기에 단군 왕검의 제정일치랑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요 새를 소떼라고 불렀고, 요 영역을 소도라고 부르죠. 소떼. 그래서 각 나라의 특징 꼭 기억해주고, 특히 제천 행사 있죠. 영고, 동맹, 무천. 얘는 5월제, 10월제라 그러는데 잘 안 나와요. 요 세 가지만 구별해도 웬만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요 비교하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철기. 자, 이번에는 시간상 삼국시대로 넘어갈게요. 삼국시대. 칸이 부족해지네요. 칸이. 자, 삼국시대. 자, 부여. 부여란다. 선생님 마음이 급하니까 기침도 나오고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 여기에 가야란 나라도 있었죠. 하지만 가야는 잘 안 쳐져요. 왜냐면 이 삼국시대를 하는 이유가 얘네는 중앙집권 국가까지 발전을 했어요. 어려운 말로는 고대 국가라고도 합니다. 수업 때 자세히 소개 안 했지만, 왜냐면 가야랑 다르게 얘네는 특징이 있어. 몇 가지 특징이냐면 뭐 이런 거. 뭐 율령을 반포했다라든지, 불교를 수용했다라든지, 영토를 넓혔다라든지, 아니면 왕위를 세습한다라든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한마디로 왕의 힘이 세다라는 거야. 중앙에 있는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까지 이 고백신 삼국은 진출을 했어. 하지만 요 가야 있죠. 가야는 이 중앙집권 국가까지 이런 걸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어디에 멈췄냐면 이런 국가에 멈춘 거야. 왕은 있지만 주변에 부족자의 힘이 세기 때문에 왕의 힘이 약한 이런 것을 뭐라 부르냐면 연맹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연맹왕국. 연맹만 이루고 있잖아. 각자의 고유의 힘을 유지하고 왕은 상징적이고 힘은 약했었던. 그래서 연맹왕국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가야는 여기서 멈추고 요 단계까지 이런 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야는 무시하고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국가를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세 개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삼국의 발전. 삼국의 발전인데 고구려부터 볼게요. 고구려는 고구려 세운 사람이 고주몽이죠. 그래서 고주몽이 부에서 내려와서 만든 거 알고 있으면 됐고, 소수림왕 정도도 알아주면 좋죠. 소수림왕 때 이런 부분 상당수를 이룹니다. 불교, 그다음 태학, 율령 반포 이런 것들. 하지만 뭐니 해도 광개토대왕 좀 알아둬야 되죠. 이름 자체가 말해주죠. 넓은 땅을 연 사람, 땅 따먹기 귀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차지했냐면, 한강 먹었다 못 먹었다? 한강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강이 있으면은 한강 북쪽까지만. 주로 이 사람 북쪽에 관심이 있어서 북쪽 위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광개토대왕의 이유는 땅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지만 한강을 먹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람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400년 사건이죠. 400년 사건은 문제집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선생님 붙인 표현인데, 400년 때 이 신라를 외놈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 신라의 도움에 의해서, 신라의 도움 요청에 의해서 광개토대왕이 기병, 보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400년 사건이라고 했고, 이것이 끼친 영향 두 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일단 도와줬던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증거. 호우명 그릇 기억나나요?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나오잖아. 신라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신라 사람들이 광개토대왕을 좋아했다, 흠숭했다, 뭐 제사 지내줬다. 그래서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여기까지 군대를 보낸 김에 가야를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가야의 중심지가 금간가야에서 대가야로 변했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400년 사건의 영향.
그리고 이 사람은 하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였을 때 영락 1년, 영락 2년, 황제예요, 황제. 왕은 연호를 쓸 수 없는데 중국만 연호를 쓸 수 있었는데 황제처럼 광개토 대왕도 이름이 대왕이잖아. 황제라는 거지. 그래서 별도의 연호가 있었는데 영락 이런 표현하면 광개토 대왕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장수왕. 장수왕은 이름이 말해주죠.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97인가 98까지 살았다고 하죠. 심지어는 아들이 왕위를 잊지 못하고 먼저 죽죠. 그래서 장수왕. 장수왕은 대단한 업적인 것이 한강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북쪽 위주로 땅을 획득했다라면 이 사람은 한강을 먹죠. 그리고 아버지랑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죠. 여기 광개토 대왕릉비, 충주 고구려비, 광개토 대왕릉비, 충주 고구려비. 그래서 고구려 비석은 다 장수왕이 세웠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뭐가 써 있냐면 이 비석을 지키는 사람들 써 있고 고구려의 선조들 자랑 써 있고 그리고 아버지 업적이 써져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자기가 한강을 차지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주 고구려비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었다 그랬죠. 우연히 개울가 지나가다가 아낙네들이 빨래판에 빨래를 하고 있는데 봤더니 글자가 새겨져 있어. 가서 봤더니 고구려비였던 거야. 충주 고구려비. 그래서 이걸 뜯어가지고 아줌마들 대갈통 그냥 빨래판으로 내려쳤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그 유명한 충주 고구려비. 그래서 둘 다 누가 세웠다? 장수왕이 세웠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자, 이번에 백제 한번 볼게요. 백제는 여기가 고주몽이 세웠다라면 아까 장수왕 때 남쪽을 치기 위해서 이 사람 남진 정책 펼쳤어요.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던 부분 선생님 빼먹었네요. 김정은 뚱땡에 사는 평양으로 옮겼었고 백제는 온조가 세워져. 온조. 근데 어디에 세웠냐면 한강이 세웠습니다. 서울 유역에. 옛날에는 한성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한강이 중요한 이유는 프린트에 나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중국에 쉽게 갈 수 있고 농사가 좋고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그리고 고이왕 때 아까 여긴 소순왕 때 어떤 나라의 기틀이 세워졌다면 고이왕 때 이런 나라의 기틀이 백제는 세워지고 전성기가 찾아오죠. 근초고왕. 근초고왕도 땅 따먹기 기재입니다. 원래 한강을 처음에 차지했던 나라는 백제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욕심을 부려서 고구려까지 진출하고 남쪽도 다 진출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이렇게 여기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 그다음 산둥, 그리고 일본의 규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규슈. 그래서 해외 진출을 활발히 했었던. 그러니까 고구려 진출해서 고국왕 죽이고 남쪽 다 차지하고 요소. 강이 이렇게 돼야 되죠. 요소. 강이 왼쪽으로 요소라고 합니다. 산둥, 규슈. 그 심지어는 일본한테 칼까지 줬잖아. 가지가 7개인 칼. 칠지도. 들어봤죠? 칠지도. 자, 이런 활발한 땅 따먹기를 하고 칠지도 줬던 이 왕이 근초고 왕. 야, 고구려 왕까지 죽일 정도로 전성기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백제에서 왕 중에서 이제 좀 불쌍한 게 이제 장수왕이었대요. 장수왕이 여기 한강 차지했죠. 이 말은 한강에 있었던 백제를 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백제 왕을 죽여버리죠. 잔인하게. 아프게. 그래서 이렇게 죽었던 왕 이름이 뭐예요? 상당히 괴롭게 죽였기 때문에 괴로왕! 괴롭게 죽였기 때문에 괴로왕이라고 합니다. 괴로왕. 물론 우스개지만 한마디로 백제가 서울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 변천 이거 좀 알아둬야 돼요.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사비로 이동하게 되죠. 이게 서울, 이게 공주, 이게 부여예요. 프린터 나오니까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참고로 고구려는 어떻게 됐어요? 졸본, 국내성, 그리고 장수왕 때 평양, 신라는 초지일관 경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괴로왕 때 괴로움을 당하게 죽고 공주로 쫓겨납니다. 웅진으로. 그때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꿨던 왕이 무령왕이죠. 무령왕은 두 가지 알아둬야 되죠. 22담로라고 해가지고 지방의 왕족이나 귀족을 파견해서 체크를 했고 견제를 했고 그리고 무덤이 발견되었죠. 근데 이 무덤이 벽돌 양식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이 뭐예요? 무령왕릉이죠. 근데 이것은 중국 우리 위진남북조 배웠죠? 남조란 나라 중에서 양나라가 있는데 양나라의 무덤 양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무령왕 하면은 22담로랑 무령왕릉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칸이 없어서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신라. 선생님이 그냥 다 쓰려고 그랬더니 남북국 시대는 다음 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신라는 처음에 박격거세가 세웠습니다. 근데 신라는 왕의 명칭, 이 지도자의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 차, 이, 마, 왕. 요 순서라고 그랬죠? 거참 이마왕인데 이렇게 외웠었죠. 거참 이마왕인데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릿간, 왕 이런 순이죠. 근데 이사금 때는 박, 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대. 돌아가면서 왕을 할 정도면 힘이 약하다는 거죠. 또 들리는 이야기는 떡을 준비해서 떡을 앙 물었을 때 이빨 자국이 많으면 왕이 되었었대. 그럴 정도로 왕의 힘이 약했었는데 마릿간 때는 김씨가 독점합니다. 김씨. 최초로 마릿간을 칭한 사람이 뇌물마릿간이에요. 아까 여기 400년 사건 기억나나요? 신라로 왜가 쳐들어왔는데 신라 왕이 이때 뇌물 요름인데 광기토 대왕이 도와주잖아. 그래서 광기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얘가 힘을 얻고 김씨였어요. 김씨가 이제 돌아가면서 왕하던 것을 김씨가 독점하게 됩니다. 그 신라는 김씨, 경주 김씨 있어요? 신라 뇌물마릿간 후손이에요. 김씨들이 독점하게 되고 힘이 세지게 되죠. 그 최초로 왕을 지나는 사람은 이따 배우지만 지증왕. 그래서 뇌물마릿간 좀 알아둬야 됩니다. 뭐 지증왕 나왔으니까 또 바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일단 뇌물마릿간은 400년 사건 기억해줘야 되고 김씨가 독점했었고 마릿간을 칭호를 최초로 사용했었다. 지정한 1등 성애자라고 그랬죠? 다 1등이야. 사로국에서 신라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했었고 또 모두 1등이야. 그렇죠? 사이즈. 무슨 사이즈인지는 쌤이 설명 안 할게요. 우리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역대급이에요. 파워. 자, 그리고 농담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우산국을 차지했죠. 우산국은 울릉도인데 울릉도 옆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독도도 이때부터 우리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경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소자, 소로 농사 짓는 거 최초야. 그리고 뭐도 최초냐면 순장을 금지한 것도 최초죠. 순장, 생매장 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1등 성애자, 우리는 이 사이즈를 잘 알고 있지만 사이즈도 왕권이 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거시기 사이즈가 진짜 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성애자 지증왕,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법왕도 있지만 진흥왕 기억해 줘야죠. 진흥왕. 진흥왕. 아까 백제에서 빼먹었네요. 우리 성왕. 성왕 선생님 수업 때는 그냥 섹스킹 했는데 성이 영어로 섹스잖아.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근데 이건 한자로는 성스러운 왕이란 뜻이에요. 업적이 많거든. 이 사람 지금 백제 왕, 아까 빠뜨린 거 하는 거예요. 일단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도를 아까 봤었던 사비로 바꿉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관산성 전투가 벌어져요. 자, 아까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이 남쪽으로 자꾸 쳐들어오죠. 수도까지 바꿔가면서. 그랬더니 백제랑 신라가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고구려에 저항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끝내 한강을 장수왕이 차지했잖아.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 때가 같은 왕 때인데 둘이 약속을 합니다. 한강 같이 차지하자. 실제로 약속대로 둘이 같이 차지했는데 진흥왕이 배신 때리고 성왕이 차지한 한강을 신라가 다 빼앗아가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사로잡히게 되고 목이 날아가는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백제는 2번 배신당했어요. 한강 같이 차지하기로 해놓고 신라가 빼앗아갔고 화가 난 성왕이 직접 신라 공격하다가 잡혀가지고 목이 날아가고 이게 관산성 전투인데 그래서 성왕은 불쌍한 왕이야. 그때 그 배신 때린 왕이 진흥왕이죠. 그래서 한강을 차지했고 이 사람은 화랑도를 정비합니다. 화랑 원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군사적으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넓힙니다. 칸이 없으니까 선생님 여기다 그릴게요. 아까 뭘 차지했다 그랬어? 한강 차지하고 그리고 고구려 공격하고 그리고 가야 망하게 하고 그래서 백제는 요만큼 줄어들고 고구려도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성기 왕이 진흥왕 때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랑하고 싶잖아. 아까 장수왕이 비석 세웠죠. 그래서 이 사람도 비석을 세웁니다. 여기 마운명비, 뭐 황초령비, 그다음에 뭐 북한산비, 단양적성비, 뭐 창녕비, 뭐 이런 거 세워요. 그래서 이때는 자랑하고 싶으면은 비석을 세웠던 시대예요.
이런 것을 합쳐서 순수비라고 합니다. 순수비. 되게 순수한 사람, 진흥왕. 선생님을 자랑하고 싶으면 종민TV에 올립니다. 10년 뒤에 보면 내가 이런 거 했었구나. 자랑의 흔적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죽어서 종민TV를 남깁니다. A4 역사도 있겠네요. 원래 이 다음 남북시대도 한 칸에 다 메꾸려고 그랬는데 한량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생략하려고 했어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야 정도 또 얘기해 줘야 되겠네. 가야는 아까 연맹왕국에서 끝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야는 원래 6가야가 있는데 전기 가야에는 금강가야가 맹주였었다가 대가야로 주도권에 넘어갔죠? 그 계기가 된 사건이 400년 사건이었었고, 그리고 이 대가야는, 금강가야는 저기 바다 쪽에 김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령이라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령에 가면은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갔었는데 그 고령에 가면은 고령 지산동 고분이라고 있어요. 수업 때는 잘 얘기 안 했지만 지산동 고분 사진 나올 거예요. 요거 나오면 대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인데 엠보싱이야. 볼록볼록볼록. 이것이 선생님 가슴처럼 볼록볼록이 아니라 이것이 왕들의 무덤인 것 같아. 수십 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짝사랑했던 대학교 선배랑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 짝사랑했던 이 선배가 배신 때렸죠. 선배랑 눈이 맞아가지고 딴 쪽으로 고무신을 꺾어 신었는데 나쁜 년. 이 선배가 지금은 잘 살길 바라지만 지금 저기 멀리 거제도에 살고 있습니다. 거제도의 친구,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 있더만.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아픈 추억, 나쁜 선배가 있었던, 같이 사진을 찍었던 고령 지산동 고분 대가야의 어떤 고분군이라는 거. 여기 땅 파면은 나오는 게 철이야. 변호상도 잘 되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은 이런 거 토기, 지산동 고분, 왕관도 발견되었고 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과 복과 투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곳이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 고분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삼국의 발전 다음에 삼국의 통일, 삼국의 문화,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거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자, 삼국시대 왕들은 쌤이 표로 프린트에 정리해놨어요. 이게 동시간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왕들이니까 요거 보고 표로 요약을 잘 해놓은 거니까 요거 보고 큰 틀은 잡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발전까지는 했고, 편의상 우리가 지금 구석기 했고 신석기 했고 청동기 했고 철기 했었고, 철기에 이어서 삼국시대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발전 부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주몽 배웠고, 소수리왕 배웠고, 광개토대왕 배웠고, 장수왕 배웠고, 백제, 온조가 세웠고,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던 뇌물 마립간 400년 사건 때 배웠고, 그 전에 고이왕 때 나라의 기세를 좀 잡았고, 그리고 장수왕 때 계로왕, 괴롭게 당했었죠? 그래서 수도를 바꾸고 공주로 도망갔죠? 공주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켰던 왕, 무령왕. 그래서 무령왕릉, 그리고 22담론, 이 정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섹스킹, 성왕. 근데 그 섹스가 아니라 그랬죠? 성왕 때 남부해로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수도를 사비로 바꿨고, 그리고 관산상 전투 때 진왕 때 배신당했었고, 그다음에 신라는 박격거세가 세웠고, 선생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니죠. 아유 미안해요. 뇌물마립간은 여기네요. 이렇게 뇌물마립간. 여기는 근초고왕이었어야 되네. 근초고왕. 전성기 때 근초고왕. 그리고 뇌물마립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0년 사건 때 도움을 받아서 김씨가 독점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거, 차, 이 마립간을 최초로 사용하고 지증왕 때 왕을 썼다라는 거.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요 순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뇌물마립간이 마립간 최초고, 지저왕이 1등 성애자, 왕을 최초로 사용했었다. 그리고 신라 최초, 우상국 최초, 우경 최초, 순장 없앤 것 최초, 1등 성애자. 무엇보다 뭐가 최초다? 최고다? 거시기,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가 하도 커가지고 아내를 구할 때 일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생식기가 너무 크니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 사신을 보냈다 그랬죠. 근데 사신이 발견했어요, 아내를. 거대한 똥덩어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똥덩어리가 이렇게 크면 엉덩이도 클 것이다. 그럼 생식기도 클 것이다. 데려다가 이 지정왕과 합방시켰더니 행복했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져 옵니다.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요. 지정왕. 그리고 진흥왕. 배신은 했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뛰어난 군주죠. 진흥왕. 여기 섹스킹 성왕이랑 같이 손잡고 장수왕이 차지했었던 한강을 다시 되찾아오죠. 하지만 이 한강을 진흥왕이 배신 때려서 신라가 다 가져가게 되죠. 열받은 성왕이 공격하다가 사로잡혀서 죽임당하는 관산성 전투. 그래서 진흥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여버리죠. 이때 성왕 목을 뱉던 사람이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예요. 김무력이라고 가야계통이죠. 그래서 김무력 손자 김유신. 김유신 너무 유명하죠. 가야계통의 장군이에요. 자, 진흥왕 그래서 화랑도를 정비했었고 땅을 많이 차지했었죠. 그래서 한강 먹은 건 당연하고 고구려까지 침범해가지고 그리고 요 대가에다 망하게 하고 그래서 비석들 마운령비, 환총령비, 북한산비, 단양적성비, 고령비 이런 거 뭐라 그런다? 순수비, 순수한 남자 진흥왕 여기까지 소개했었을 거예요. 자, 이제 삼국통일 한번 볼게요. 삼국통일 통일 과정이에요. 삼국통일 하려면 수업 때도 그랬었지만 지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중국이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고백신, 고백의 신 갑자기 떠오르네. 바쁜데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2번 고백받았습니다. 한 번은 동아리 선배였는데 마음이 되게 착해. 기숙사 생활하는데 날 불러내. 내가 보고 싶대야. 뭔가 이상한데? 갑자기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마셨더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내가 캐물었지. 뭐 좋은 일 있냐고. 좋은 일이 있대. 뭔데요? 선배였거든. 나보다 한 살 선배였는데 1년 선배였는데 좋은 일이 있대. 좋은 일이 뭔데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사람 생겼대. 갑자기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랬더니 남자래. 더 불안해지는 거야.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대. 이거 너 좀 더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문과예요 이과예요? 그랬더니 문과래. 딱 보니까 필이 오는 거야. 잘생겼다는 부분에서 나구나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고백하려는 그 타이밍인 거야. 어떡해. 근데 그분이 마음씨 너무 착하고 다 좋아. 근데 체격이 너무 크셔. 운동을 하면은 막 살이 출렁출렁 되는데 이렇게 막 받쳐주고 싶은. 그래서 선생님 그때만 하더라도 외모를 좀 따졌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요 분이 또 선생님이 약점이 마음이 약하잖아. 고백하면 받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속으로 말하지마 하는데 막 기어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날 좋아하고 사귀자고. 어떻게 거절은 못하겠고 그 다음날로 바로 도가니 탈퇴해버렸습니다. 그 학교 돌아다닐 때 그분 보일까봐 막 도망쳐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주 비겁했던 짓이었죠. 대놓고 그냥 정정하게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선배. 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볼 일 없을까 얘기하겠죠. 선생님이 철이 없었던 것 같아.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정직하게 고백을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바쁜데 지금. 중국이야 중국. 이 중국 새끼들 문제인데 이때는 막 분열돼 있었어. 분열돼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통일을 했네. 그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예요. 중국은 통일하면 항상 우리 한반도를 노립니다. 그러면 항상 고구려랑 충돌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기억해야 될 것이 수고전투. 고구려가 백제 신라 대신 싸워주는 거야. 고마운 존재이죠. 수나라 이때 쳐들었던 것이 수나라 양제 황제 때인데 우중문이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우중문. 그리고 고구려는 이때 을지문덕을 보내죠.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과 우중문이 한판 붙습니다. 을지문덕이 한 가지 준비하죠. 물을 뒤에서 뚝으로 막아놨어. 그리고 유인합니다. 우중문. 커미얼 꺼지세요 해가지고 우중문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편지까지 줍니다. 받아 우중문 해가지고 이 편지가 요건데 요거지 여수장 우중문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트 나오죠. 핵심은 이거야. 우중문 당신 뛰어나. 당신 이미 최고니까 그만 꺼지세요. 이거예요. 우중문이 막 뭔가 이상한데? 이 새끼 이상한데? 낌새를 차고 도망가는 찰나에 요거 뚝을 터트려가지고 물로 쓸어버린 이 전투. 이걸 우리 역사에서 뭐라 부르나요? 그렇죠. 이것이 그 유명한 살수대첩.
살수대첩을 시작으로 중국과의 맞짱 벌어지는 거죠. 무리하게 전쟁하다가 100만 넘게 끌고 왔었거든. 수나라가 금방 망합니다. 우리 작년에 배웠어요. 그래서 당나라로 파트너가 바뀝니다. 당나라도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당나라의 최고의 황제 당태종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이때 맞서 싸운 우리의 최고의 장군은 양만춘. 참고로 양만춘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전,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는 가상의 인물이고 맞붙어 싸우죠. 근데 양만춘은 이 성의 성주였었어. 이게 안시성. 그래서 우리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당태종이 이 안시성 무너뜨리려고 막 토성도 쌓고 뒤에서 돌로 막 박살도 내고 땅굴도 파고 그때 양만춘이 다 막아내죠. 심지어는 고구려 장수가 쓴 화살에 양만춘이 눈이 하나 잃어버리죠. 눈 피 철철철 흘리고 고구려 가서 죽었다라고 하고. 그 당태종이 보니까 양만춘 이 성 하나 못 들어가지고 본인이 패배하고 간단 말이야. 너무 멋있어 양만춘. 그래서 수레에다가 비단을 싣고서 당태종이 양만춘한테 선물로 주죠. 양만춘 딱 받고 멋있는데? 그래서 당태종 잘 가시라고. 근데 선생님 눈으로 얘기했잖아요. 기록이 잘못된 것 같다고. 당태종이 이렇게 잘 가시라고 인사했다라고 받아들였는데 내가 봤을 때는 꺼져 잘 가. 이거를 한쪽 눈을 잃어서 이거를 잘못 보지 않았을까라고 우스기로 몇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역사에서는 안시성 전투라고 합니다. 안시성 전투. 우리 보령에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죠. 오천에서 촬영했습니다. 우리 보령이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고 그랬었죠.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가 보령에서 찍은 이유는 택시 운전사가 5.18을 소재로 한 거잖아요. 80년 5.18을 소재로 한 건데 80년대 거리를 온전히 간직한 동네가 우리 보령. 우리 보령은 역사를 간직한 졸라 낙후된 지역이라는 거. 농담이에요. 가슴이 좀 아픈데. 그래서 안시성, 이건 보령 오천면에서 찍었고, 이거 보령 청소면에서 찍었습니다. 청소면에 가면은 청소역도 유명하고, 택시 운전사 거기 세트장도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청소역이니까. 자, 농담이고. 세 번째. 자,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 다 버텼어. 그래서 교과서 표현대로라면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었다라고 했던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고구려 되게 좋아해. 장수왕, 광기토대왕. 참고로 광기토대왕이 좋아했던 음료수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 고구려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개마무사라 해가지고 말 탄 기병 있죠? 이 말 타는데 장군부터 해가지고 말까지 막 다 철로 다 이렇게 둘러쌌어. 더구나 열 맞춰가지고 막 찔러대니까 삐져라 막 찔러대니까 개마무사로 갑니다. 이런 고구려 군대 기병 최고였었죠. 그래서 전 아시아를 호령했었던 고구려. 그래서 당나라도 쉽진 않았지만 무찌렀었죠. 그래서 쌤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나 말고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을 거야. 그래서 광기토대왕 뭐 철갑 입고 막 죽어라 막 목마르잖아. 뭘 따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마시고 있는 이 음료수의 기원이라고 그랬었죠. 뭐 게토레이. 왜? 광게토레이. 지금 보니까 광기토대왕이 좋아했던 차 이름이 레이구만. 광게토레이. 게토레이 먹으면서 레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었던 우리 광기토대왕. 주관식 1번. 광기토대왕이 좋아했던 음료수는 뭔가요? 게토레이. 광기토대왕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 이름은 뭔가요? 레이. 혹시 모르니까 정답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쓰세요. 선생님 또 알아요. 룰렛이라도 돌리게 해줄지. 이 영상을 봤다는 증거니까. 레이, 광개토레이. 자, 우승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아래쪽을 보면은 백제는 죽어라 신라를 공격하고 있어요. 신라가 되게 난감하거든. 왜 난감해? 백제는 왜 죽어라 신라만 공격할까? 배신당했거든. 섹스킹 기억나나요? 성왕, 성스러운 왕이었었던 그 사람이 관산선 전투 때 신라한테 죽임을 당했잖아. 한강도 배신당해서 뺏겼고 자기 왕이었던 성왕도 신라한테 목이 잘렸단 말이야. 그 머리마저도 소금에 통에 절여가지고 신라로 가져가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는 신라의 모든 공격을 집중합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그래서 신라가 되게 난감한 거야. 그래서 김주추를 고구려에 보냈다가 당나라로 보내죠. 그래서 당나라에 보내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하죠. 라나 나나 같은 거예요. 당나라가 동맹을 체결했어요. 한마디로 백제랑 고구려가 있는데 백제 치고 고구려 같이 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한반도는 신라가 먹고 요 위쪽 고구려 땅은 당나라 가져가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먼저 치냐면 백제부터 칩니다. 그래서 육지 쪽으로 신라가 공격하고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가 공격하는 협동작전을 벌이게 되죠. 이때 백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왕이 아주 유명한 의자왕. 여러분 의자왕 하면은 쓰레기로 알고 있죠. 어떤 성적인 문란했었던 삼천궁녀 이야기 구라입니다. 그 당시 부여의 인구가 궁녀를 3,000명 둘 수 있는 인원이 되지도 않고 나카메라는 바다에 3,000명이 떨어져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 강이 얕아가지고 3,000명이 떨어질 수도 없어요. 떨어지면 푹푹푹푹 쌓이기만 합니다. 심지어는 떨어질 수도 없어요. 이렇게 완만해가지고 다이빙하면 폭폭폭. 그래서 3,000명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구라입니다. 오히려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해서 성 40여 개를 빼앗을 정도로 뛰어났고 명민한 똘똘했던 왕이었었다고 하죠. 그래서 별명이 해동증자였었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현명했던 왕이야. 근데 전쟁에 졌기 때문에 쓰레기로 묘사된 것 뿐이죠. 어쨌든 신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신라의 장군이 김유신 5만 명 끌고 오죠. 그리고 여기 맞서 싸운 의자왕이 보낸 장군 계백, 너무나 유명하죠. 계백 5천. 그래서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5천 대 5만 1대 10의 맞짱입니다. 하지만 계백이 승승장구하죠. 얘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군대를 우리는 결사대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서 맞서 싸우다가 끝내 김유신이 이기게 되죠. 근데 여기 일화가 있잖아. 계백 장군이 전쟁 나가기 전에 이미 전쟁을 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처자식을 죽이고 가죠. 킬! 자기 와이프랑 자식들을 죽여요. 자기 손으로. 킬! 죽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왜 죽였을까? 어차피 신라가 이기게 돼 있어. 그러면 자기의 처자식은 노비와 같은 아주 몹쓸 짓을 당한단 말이야. 그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고 가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요새 막 살기 어려운 가끔 일가족들 막 아버지가 자기 자식도 막 죽이고 자살하고 하잖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계백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계백이 김유신한테 졌으니까 망정이지. 계백이 이겼어 봐. 질 줄 알았어. 이겼어. 얼레 와서 봤더니 다 죽여버렸어. 어떡하지?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역사는 좀 재밌어. 그래서 예측이 안 돼. 그래서 이 전투를 뭐라 부르냐? 그렇죠. 요 백제가 쓰러지게 된 마지막 전투를 황산벌 전투라고 부릅니다. 황산벌 전투. 지금의 논산이라고 그랬죠. 논산. 여러분이 군대 생활하게 될 논산 30%는 아마 논산을 갈 겁니다. 선생님은 강원도 가게 되면은 뭘 볼 수 있다? 팅커벨.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하는데 고점에 갑자기 막 신났어. 팅커벨이다. 가서 봤더니 뭐 팅커벨이야. 피터팬에 나오는 그 천사 있잖아. 연녹색에. 알고 봤더니 나방이야. 나방 큰 게 날아다니는데 진짜 색깔 보니까 팅커벨이라 부를만해. 그래서 고참에 딱 잡더니 막 신났어. 팅커벨이야, 종민아, 팅커벨이야. 하더니 아래서 뭘 꺼냈다? 토치, 불 붙이는 거. 불 확 붙이더니 그 팅커벨을 태워서 죽이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와, 팅커벨을 저렇게 죽이는구나. 우리 이기자 부대에 나왔거든요. 이기자 부대, 와, 특징인 것 같아. 팅커벨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선생님이 막 팅커벨 사로 태워 죽이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졸라 무식한 새끼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보게 될지 몰라요. 참고로 이기자 부대는 작년부로 사라졌습니다. 되게 유명해. 이기자 부대가 메이커 부대인데 빡셉니다. 경례도 졸라 멋있어. 이기자! 다른 부대는 막 충성, 필승, 승리 이건데 우리 부대는 이기자! 그럼 간부가 그러자! 그러는데 이기자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 아는 사람 있어요? 뭐 일설에는 6.25 전쟁 때 맨날 져서 이번만큼 이기자라고 하는데 전쟁 끝나고 만들어진 부대예요. 그래서 이기자. 선생님 제자 중에 첫 제자가 옛날에 저기 서산고등학교에 첫 제자가 있었는데 걔 이름이 김기자였어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하는데 그래서 걔 이기자 가서 이기자 하다 보니까 김기자가 맨날 떠올라가지고 그 친구 지금 애기 낳고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 자, 뭐 하다 말았죠? 황산벌 전투 논산 알아두세요. 참고로 계백의 동상은 부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벌 전투 기억해주고 5번 요 백제 관련지어서 선생님 백강전투 소개해줄게요. 백강전투. 백강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제 백제가 망했잖아. 근데 외놈 새끼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하필이면 백제 왕자가 와 있었네. 얘가 백제 왕자가 일본에 있었어. 이것만 보더라도 백제랑 일본은 관련이 있어요. 부여 성씨의 풍이라는 애야. 성씨가 부여고 이름이 풍이야. 멋있어. 풍.
풍은 돌려보내서 백제를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배를 만듭니다. 배랑 군대 해가지고 5만여 명을 백제 구원한다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백강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당 연합군이랑 외랑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가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백제의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이죠. 왜 일본이 왕자를 또 보내줬고 또 왜 백제를 도와줬을까? 왜냐면 백제랑 일본이랑 거의 같아요. 백제 계통에 넘어가서 발전시킨 게 외놈들이기 때문에 일본이랑 우리 백제랑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보면 나카무라상 이런 애들 진짜 얼굴이 딱 봐도 쟤는 나카무라상인데 이런 애들은 아마 요 배를 타고 왔었던 외놈들의 후손이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참고로 백제랑 피가 섞였는데 일본 천황도 인정했어요. 자기 조상은 백제 계통이다라고. 그 걔네들은 또 신성한 신의 피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결혼했어. 그래서 꼽추 기형이 좀 많죠. 그래서 항상 정면으로 사진을 찍었었죠. 내가 천황이야. 그럼 꼽추가 안 보이니까 가고 산단 말이야. 근데 비스듬히 하면 보인단 말이야. 내가 천황이야. 멋있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한때는 일본이 자기들 친척끼리만 결혼해가지고 왕족들이 정면으로만 사진 찍어야 될 정도로 곱추가 많이 나왔었다 그러죠. 지금은 일반 시민들과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백제계통이라는 거. 우리 친척인데 일본. 선생님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얄밉습니다. 자, 6번 갈까요? 이제 백제가 망했어. 다음 타깃은 어디겠어요?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 막강한 고구려를 당나라랑 신라가 싸우죠. 자, 이때 연개소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연개소문은 중국을 맞서 싸우기 위한 천리장성을 쌓던 책임자였는데 왕을 쫓아내버리고 지가 또 다른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가 대망리지라 해가지고 최고 직책에 앉아서 고구려를 체크했던 쥐어 흔들던 사람이 연개소문이에요. 싸움 전혀 잘합니다. 이름도 엄청 멋있어요. 개소문. 이름이 개소문이야. 멋있잖아. 그래서 연개소문이 있을 때는 신라도 당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연개소문이 죽고 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끼리 내분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성문을 열고 당나라랑 신라군을 받아들이면서 그 막대했던 고구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망한 것이 고구려예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요.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었다라면은 우리가 현장 체험했음이나 뭐 수학여행을 뭐 제주도나 뭐 경주나 설악산 이런 데 안 가도 돼. 만약 삼국통일을 고구려가 했었으면 여기 뭐 광개토 대하릉비라든지 뭐 아오지 탄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막 백두산이라든지 이런 데 수학여행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평양성이라든지 고구려가 통일했었어야 되는데 평양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김정은 뚱땡이도 한번 보고 싶고 고구려 아까 장수왕이 수도를 글로 옮겼었다 그랬잖아요. 그 터가 남아있거든. 그래서 안압궁이라 그러는데 그 터도 보고 싶고 김정은 뚱땡이 사는 곳도 한번 보고 싶고 평양냉면도 한번 먹고 싶어요. 평양냉면이 먹어보면은 쓰레기 맛이래. 맛이 없대야. 근데 한번 또 먹어보면은 담백하기 때문에 또 중독성이 있대요. 마치 우리 홍어 처음 먹으면 쓰레기 먹는 것 같거든. 선생님 큰 집이 전남 나주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홍어를 되게 좋아했거든. 어렸을 때 가서 먹었는데 갑자기 먹어봤는데 매콤하니 맛있게 보이더라고. 먹어봤는데 바로 토했잖아. 왜 이런 쓰레기를 먹지? 근데 갈 때마다 조금씩 먹다 보니까 없어서 못 먹네.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라도 전라도에서 무슨 결혼식이 있다. 홍어부터 찾습니다. 홍어가 왜 나왔지? 평양냉면. 우리 통일이 되면은 평양냉면 한번 가봅시다. 평양냉면 먹으러 수학여행도 제주도가 아니라 우리 아오지 탄광 체험 이런 거. 백두산 20그램 찾기, 보물 찾기 뭐 이런 거. 자, 화이트보드 한번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통일 이렇게 고구려가 망하면서 삼국통일 이뤄집니다. 빼먹은 게 있네요. 선생님 말하다 보니까 7번 이제 백제 고구려 망했어. 당하고 신라 약속대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나라가 배신대립니다. 여기다가 한반도 마저 먹기 위해서 식민지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나라랑 신라랑 맞짱을 뜨죠. 이때 신라를 고구려 유민들과 백제 유민들도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삼국 사람들과 당나라가 맞짱 뜨죠. 이것이 그 유명한 매기전투,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이 신라가 승리를 거두면서 영토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당나라가, 여기는 신라가. 그래서 한반도 다 먹지 못하고 반쪽만 차지하게 되는 미완성. 그래서 삼국통일이라는 표현도 좀 솔직히 민망하죠. 근데 교과서 표현대로 삼국통일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되었던. 자기가 무덤을 바다에 써달래. 왜? 죽어서 용이 돼가지고 일본 원숭이들로부터 지켜주겠다. 원숭이라는 표현은 선생님 우스개로 쓰는 거니까 우스개로 들으세요. 그래서 바다의 용이 돼가지고 일본 원숭이들을 뜯어먹었던 용이 된 사나이 문무왕.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어서 갈게요. 지금 구석기 했고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삼국시대, 삼국통일까지 배웠어요. 삼국시대. 그래서 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에 신라가 들어섰고 위쪽은 잠깐 당이 있다가 발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 대조영 세웠죠. 그래서 요거를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국,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국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남북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 또 북쪽에 남쪽 국가랑 북쪽 국가가 있었다. 이 표현을 최초로 쓴 사람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유득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 이 사람이 책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 표현을 최초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 해석하는 거 선생님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유득공, 발해고, 발해고의 내용 해석하는 거. 누가 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부여씨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남쪽에 깊씨의 나라가 들어섰다. 신라. 북쪽에 대씨의 나라가 들어섰다. 대조영이 만든 발해.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선생님 강조했었죠. 그래서 볼게요. 발해부터 볼게요. 북국이었던 발해. 발해는 4명의 왕만 기억하면 좋아요.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요 4명 구별하는 게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간단해. 그래서 이미지화하라 그랬잖아. 대조영은 무조건 기억하는 게 1. 무왕, 문왕, 선왕. 대조영 1. 최초로 나라를 세웠어요. 발해.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죠. 대시성을 가진 고구려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왕족이었기 때문에 대조영, 발해는 고구려가 세운 나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왕, 싸울 무자예요. 무술, 빠샤, 그래서 싸웠어. 누구랑? 당대 최고의 강대국, 선진국, 당나라랑. 그래서 당나라에 선빵되는 사람이에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그려줄게요. 우리 한국사 할 때는 이 지명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바쁘지만 그래도 열심히 듣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강은 북한강, 남한강이 있고 서쪽으로 흐릅니다. 합쳐서 한강이라 그래.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북한강, 남쪽 충청도에서 시작하는 남한강, 합쳐서 서해안으로 가죠. 요걸 한강이라고 합니다. 이거 차지하면 전성기였죠.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차지했었고, 그리고 여기 요하강이라고 있어요. 요하강. 중국식 표현으로는 랴오허강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요하강인데 이 동쪽을 요동이라고 불러요. 이 서쪽을 요서라고 하죠. 우리 백제 근초고왕 때 요서 진출했다라는 기록 잠깐 설명해 줬어요. 기억 안 나겠지만 여기에요. 그리고 중국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산둥반도, 산둥 지역이라고 하는데 산둥, 여기에 발해 사람도 그렇고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한국사 할 때는 요 정도 지명은 알아두면은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무왕은 어디를 쳤냐면 여기를 쳐요. 여기 산둥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선빵 때린, 나 선빵 때린 왕 졸라 멋있어. 장수왕, 광개토대왕. 우리 항상 맨날 당하기만 했잖아. 선빵, 싸움에 선빵 졸라 중요하죠. 그래서 선빵, 그래서 무왕이 당나라에 선빵 때렸습니다. 장문휴 장군 기억나나요? 장문휴 장군을 보내서 선빵 때린 사람 무왕. 문왕, 반대되는 개념이죠. 문무를 겸비하다. 무는 싸움, 무는 펜 잡고 지식. 그래서 상당히 지식을 좋아하고 당나라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였어요. 이때 선빵, 주먹을 날렸다라면 이때는 당나라의 문화, 삼성육부 같은 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랑 관계가 좋아서 신라도라고 하는 길도 만들어졌고, 선왕은 요거는 전성기란 뜻이야. 전성기. 그래서 들어봤을 거예요. 해동성국이다.
바다 동쪽에 성적인 나라가 아니고 되게 융성한 나라다.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융성한 나라다. 그래서 최초로 만들었다. 선빵 때리고 따왔다. 당나라랑 사이가 좋아서 받아들였다. 전성기다. 그래서 요 이미지 기억하면은 요거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해하면은 이거 항상 시험에 나오잖아. 고구려를 계승했다. 증거가 뭐냐?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를 서술하시오. 일단 대종이 발해의 고구려의 귀족이다.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 문화적 유사하잖아. 온돌. 선생님이 지난주에 온돌 샀잖아요. 별이 5개, 장수돌 침대.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에만 있었던 온돌을 계승한 거잖아. 장수돌 침대. 어제 누워봤더니 등이 따끈따끈한 게 막 오줌 나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수출되고 있는 거. 그리고 기와, 불상 이런 것들. 우리 프린트에 나오죠. 여기 선생님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사진들, 고구려 발해 똑같아요.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발해가 일본에 편지 썼는데 자기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써놨어. 스스로를 고구려를 계승해서 써놨어. 그래서 대조용, 문화적 유사성, 일본에 보낸 편지. 그리고 발해의 마지막 왕자가 대광현이거든. 나중에 왕건 알아요,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한테 투항합니다. 중국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 발해고. 이런 것들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야. 차고 넘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발해는 고구려만 계승했다. 땡. 당나라 요소도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삼성육부. 근데 가오가 있어. 자존심 있어가지고 당나라의 삼성육부. 워낙 그 당시 대세여가지고 따라하긴 했지만 변형시킵니다. 어떻게? 육부를 3부, 3부. 중국은 육부를 그냥 썼는데 2개로 쪼갰어. 이걸 이원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원적 구성. 그리고 이 육부마저도 명칭이 유교시 명칭이에요. 인의 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야? 충인의지 예신, 충인의지 예신, 충인의지 예신, 충성 뭐 이런 거. 그래서 유교시 명칭을 썼고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거. 그래서 당나라 거 받아들인 건 있지만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국 신라를 볼까요? 여기 통일신라죠. 얘가 좀 어려워. 수업 때 얘기했잖아. 신라는 시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중대가 있고 하대가 있습니다. 원래 상대도 있는데 상대는 우리 이미 배운 거고 중대가 이제 통일 직후를 중대라고 해요. 통일 직후. 하대는 신라 말을 말하고. 그래서 중대냐 하대냐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누구 기준이라고 그랬어? 삼국사기 이렇게 써있다고 그랬잖아.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누가 쓴 책이야? 김부식. 그래서 김부식은 고려시대 때 사람인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를 중대랑 하대로 구별했습니다. 중대는 통일 이후, 하대는 신라 말. 신라 말이니까 개판이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중대일이냐 하대일이냐 구별하는 게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중대, 통일 직후야. 왕 힘 세겠죠. 상으로 통일은 누가 있어? 문무왕, 죽었어. 용이 된 사나이. 그리고 신문왕,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있는데 왕권이 엄청 셉니다. 신문왕 때 반란이 일어났었죠. 우리 이름도 멋있는 김흠돌의 난.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이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싸다고 맞습니다. 신문왕이 신문 돌돌돌 말아가지고 싸대기를 쳤었다라는, 이 신문의 이름이 조선일보였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흠돌의 난, 장인어른을 죽이고 왕권을 더 강화시키죠. 그리고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 새끼들이 돈이 많아서야. 돈을 줄이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노급은 땅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관료전은 땅만. 한마디로 땅만 주고 요거 사람 이제 안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가 깝치는 이유가 충성을 몰라. 이 새끼가 임금한테 충성해야지. 충성 같은 유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국학이라는 학교 만들고 구주 오소경이라는 지방제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육두품을 좋아했습니다. 육두품 얘기했죠. 신라는 골품제도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제일 위에 신분이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 그 아래 진짜 뼈다귀, 진골.